백상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실관 1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수월의 간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월의 간목은 그 불을 용신으로 쓰고 또 불을 도와주는 목이 목화상생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명조의 경우에는 가을의 간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술토가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을의 간목이라도 이 조열한 이 술토 위에 올라앉아서 이 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월의 간목 사주나 을목 사주를 볼 때는 지지 모두가 월지에 술토가 있는데 나머지 연일시에 만약에 인묘 사오미 술토에 해당되는 지지 오행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용신은 수가 되고 수를 돕는 금이 희신이 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조에서는 용신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희신에 해당되는 금이 연간에 있는데 이 연간에 있는 희신 경금을 거걸하는 구신인 병화가 바로 옆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경금을 충분히 거걸할 수가 있고 이 병화는 지지에 있는 이 술토가 뿌리가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 경금의 뿌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용신이 없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편한데 희신이 용신이 없는 가운데 뿌리조차 없다는 것은 천간에 있는 병화의 극으로부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술토 속에 신금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이 신금은 경금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술토 속에 암장된 화로 인해서 극을 받고 있습니다. 정화의 극을 받고 있는 신금은 상관의 극을 받고 있는 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에서도 각각 상관, 경관의 암시가 있는데 천간에조차도 식신이 편관을 극하고 있는 전형적인 상관, 견관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관, 경관의 사주는 갑을목 일간 사주와 무기토 일간 사주 그리고 병정화 일간 사주와 경신금 일간 사주를 각각 대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인 일간이 갑을목이거나 또 일간이 토인 경우에는 상관도 강할 뿐 상관이 강하고 일간은 한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을 극하는 주체가 일간의 마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상관이 주도해서 관을 극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강한 경우에 상관, 경관이 되는 병정화나 또 경신금에 비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간이 강하면서 상관이 같이 강해서 관을 극하는 사주들은 매우 거침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간목, 을목이나 또는 무기토 사주에서 내가 약한 가운데 상관이 관을 극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정 수기가 없는 관계로 이 사주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 나무가 조열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은 없고 희신인 금밖에 없는데 그 금은 뿌리도 없고
구신에 해당되는 식신병화로부터 극을 받고 있다. 이 사주는 종교와 관련된 어떤 단체의 리더랄까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런 상관경관의 구성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에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관경관은 매우 그 중화를 이루기가 불편한 사주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직업 선택을 잘 한다면은 본인이 나름대로 그 가치를 갖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자칫 관을 손상시켜 버리는 식신 또는 상관의 마음이 타인으로부터 매우 불편한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자각한다면은 이런 상관경관의 구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우선 이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사주에서는 인성이 없습니다. 그 인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상관이 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과 관성이 서로 검수상생해서 이 식신의 지나친 마음작용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에 있든 없든 물의 운을 만나거나 또는 물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 식신의 마음 또는 상관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난한 대인관계와 또 자기 이 마음작용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관의 아름다움을 쓰지 못하고 상관이 관을 극해버림으로 인해서 좋은 글자를 쓰지 못하고 기구신이 오히려 희용신을 무력하게 한다는 것은 본인이 자각을 한다면 그것은 고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의 사주로 본다면은 육친으로 본다면은 남편이 손상당하고 있습니다. 식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경금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글자도 사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본인도 건강을 비롯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식신이 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여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그 남자의 사주라면은 관은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여자분의 사주이기 때문에 나의 식신성 지나친 감성적인 마음 또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을 극을 함으로 인해서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경금과 경금을 돕는 임계수는 결과적으로는 간목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스스로 다스려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주는 이분의 남편의 사주입니다. 여름의 경금이 일정 수기가 없습니다. 용신도 없고 희신에 해당되는 글자는 일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주 거의 대부분이 기신과 구신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사주에서는 부인이 일간이 경금 사주이기 때문에 천은 간목 을목에 해당됩니다. 간목 을목에 해당되는 글자는 시지에 있는 묘목인데 이 묘목이 여름의 묘목인데다가 사주 지지가 전부 조열하고 이 물이 없다는 거로 봐서 이 목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암시를 두고 봤을 때도 이 남편의 사주를 통해서 처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건강을 다스려야 되겠지만은 바깥으로는 관절을 조심을 해야 되고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기만하는 생각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고립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남편분의 사주 역시 지나친 정관의 마음과 정편인의 마음으로만 자기를 마음을 뺏긴다면은 결국은 여름에 검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물의 접근을 막아버립니다. 임계수가 이 사주에서 중화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금을 도와줘야 하는데 임계수가 오면은 무기토가 그대로 극을 해버립니다. 또 지지에서는 해자축 진, 신, 유금이라는 지지의 오행이 온다면은 이 경금으로서는 그나마 지지에서 의지할 곳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글자가 운에서 오더라도 이 사주에서 이 기운을 잡아 당겨줄 만한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주 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가장 급선무로 자기 건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정관과 정편인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자기를 내몰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에 용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인생을 실패한다고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주는 용신에 해당되는 임계수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관의 마음을 과하게 쓰거나 또는 정인과 편인의 마음에 침착하다 보면은 본인 자신이 아주 치우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결과가 스스로 운의 흐름에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주를 봐도 남편이 아주 불편한 그로 보이고 남자분의 사주를 보더라도 처가 아주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건강부터 챙길 일이지 세속적인 어떤 욕심을 쫓아서 돈이나 지나친 명예 또는 대인관계에서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외면해버리게 됩니다. 고립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주가 많지는 않지만은 사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을 보장받거나 사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운명은 하늘이 내리고 인간이 완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노력이 부족해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삶으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비록 사주가 많이 그 기부신이나 또는 어떤 기부신이 희용신을 극하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자각하고 고치려고 하는 가운데 오히려 좋은 사주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를 가지고 함부로 인간의 미래를 예단하고 속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주는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게는 소중하고 좋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는 무조건 희용신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구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희용신적인 요소를 잘 찾아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도 상관의 좋은 점을 적당히 씀으로 인해서 관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없는 인성을 마음으로 많이 일으켜서 자기 마음을 더 중화시키고 편안하게 한다면은 그야말로 보통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비록 용신이 1점도 없는 이런 사주라 하더라도
정관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편인의 마음을 적당히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여름에 금이 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욕심내지 않고 잘 소화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관상 학자는 그렇게 관상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유명세는 비록 탔고 또 적지 않는 부도 축적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느낀 어떤 제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관상을 봤을 때 스승님의 관상은 세속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도 없고 부도 모든 것이 궁핍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세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관상학의 대가는 내가 왜 그걸 모르겠느냐? 나는 그것을 알고 그 단점을 고치려고 무더리 노력했고 지금 이 순간 또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명리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마음으로 그 사주를 본다면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운을 억지로 좋게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덜 나쁘게 하면 좋다는 정도로 흉이 오면 흉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운이 왔을 때 나는 전혀 그 나쁜 운을 거부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사주에서 주어진 나쁜 숙명 그대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만 운은 조금이라도 더 좋게 개선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또 좋은 운이 오더라도 좋은 운이 오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운에 걸맞는 내 그릇에 걸맞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피흉축이라는 축일이라는 그런 좋다 나쁘다는 것에 너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사주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때부터 운을 고칠 수 있는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